진짜로 그게 때문에 제가 마음이 되게 불편해하고 되게 엄청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구나. 네, 왜냐면은 프리미아 파트너스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어색하죠 아직은? 그럼요. 지금 홍콩 가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지금 이제 간지 한 4개월? 4개월? 네, 5개월 차?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김찬영 이사님의 생사를 3프로에서 확인을 했어요. 네네네. 여기 뿅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드디어 자가격리가 끝나시고 네네네. 자유의 몸이 되셨구나. 네네네. 근데 그 또 짧은 사이에 네. 저희와 함께 또 인터뷰를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이게 얼마만이에요. 아닙니다. 근데 3프로 TV 출연하시고 나서 네. 또 밤잠을 설치셨다고 네네네. 들었어요. 네. 어떻게 무슨 이유로 밤잠을 설치셨는지 네. 한번 풀어볼까요? 마음이 어려우시죠? 예, 마음이 좀 어려워서 제가 3프로에 최근에 찾아가서 제가 아무래도 홍콩에 있다 보니까 이제 뭐 홍콩 얘기, 뭐 중국 주식, 뭐 요새 이런 얘기, 핫하니까 또. 네, 이런 얘기 해드리려고 나갔는데 사실 이제 그 유튜브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저를 보시면 아직도 이제 그 원유 ETF 아쉽고 안타깝고 그래요. 그래서 기분 좋게 방송은 했는데 갑자기 또 이제 원유 ETF가 아직 제가 속했던 삼성자산운용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마음이 아직 불편하신 것도 이해는 되지만 이제 저한테 이제 너무 많은 약간 공격적인 댓글을 많이 남기셔가지고 좀 마음이 좀 많이 불편했어요. 네. 그게 사실 근데 김찬영 이사님이 물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유명하잖아요. 네. 가장 유명했고 네. 유명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최전방에서 네. 그 날아오는 총알들을 혼자 다 맡고 계신 거예요. 네, 사실 제가 원유 ETF 관련해서 3프로 TV 한 2번 정도 출연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방송이 아마 작년 4월달쯤에 막 유가가 마이너스로 가기 직전에 그때 당시에도 한국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이 원유에 지나치게 한국의 전체 규모에 비해서 투자를 하고 계셔가지고 그때 회사랑 엄청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건 너무 과열이어서 제가 방송에 나가서 좀 차갑게 시켜야 되는 그 의무감으로 이렇게 원유 ETF 투자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이게 수익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세히 정확히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사실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투자를 이렇게 방송을 해드린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네. 오히려 투자를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거를 두고 마치 반대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꼭 그러잖아요. 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더 그러면 저만큼 위험이 있는 만큼 수익도 돌아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꽤 계셨나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도 잘못한 게 있죠. 왜 최근에 지난주에 9시 뉴스 보다가 앵커가 이런 뉴스는 보도해드리면 또 뭐 따라할 위험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보도가 망설여졌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던데 저도 사실 그 방송 하기 전에 몰랐던 분들이 이걸 아셔갖고 원유 ETF를 또 하면 어떻게 되나 이 고민도 저도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이걸 모르셨던 분은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시는 분들이 좀 정확히 알게 좀 도와드리려고 했다라는 방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때문에 또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투자를 하셨다가 결국 그 후에 이제 원유가 또 마이너스로 가고 그리고 또 이제 4월 말에 그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이제 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 3프로 TV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뭔가 삼성자산운용 직원이 이제 해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3프로 TV 쪽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는 5월달 초에 이제 그 회사를 제가 대표할 입장은 아니었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해드리러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회사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당시 소속했던 회사에 그랬는데 이제 사실 이제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 저에게 개인적인 이제 뭐 분노가 있으실 수 있고 뭐 손실이 나셨으니까 알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뭐 이제 인신공격 하시거나 이런 분들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가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미우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 원유 ETF를 작년에 투자하셨던 분들 가운데 충분히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저도 뭐 어느 정도 일말에 그 빌미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이제 사과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는 거는 맞고요. 근데 워낙 많은 분들이 좀 이제 개인적으로 좀 그러셔서 그거는 저도 상당 부분 충분히 저도 좀 힘든 구간을 겪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다른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홍콩 가신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아예 뭐 이민 가신 거예요? 혹시? 아닙니다. 그래서 떠나고 싶다.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홍콩은 왜 가신 거예요? 홍콩은 사실 이제 뭐 우물 안의 개구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그 ETF 전체 시장 자체가 한국 안에서는 되게 뜨거운데 이제 전 세계 시장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작죠. 네, 그래서 전 세계 규모에서 1% 같이 안 되거든요. 네, 제가 뭐 최근에 이제 뭐 전 세계 시가총액에서 우리나라가 2%밖에 안 되고 뭐 GDP에서는 또 2%밖에 안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ETF는 1%가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 한국 안에서는 ETF 뭐 전문가 뭐 이렇게 해서 있는데 사실 좀 창피한 순간들이 많았어요. 뭐 사실 뭐 아는 게 1%도 안 되는데 내가 ETF로 얘기할 수 있나? 그 1%에 대한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과연 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네. 그래서 좀 그 부족한 부분을 좀 보충하고 싶었는데 때마침 또 제가 살아보지 않았던 이제 홍콩이라는 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에서 또 ETF가 또 막 한국처럼 자라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일할 기회가 갑자기 또 생기는 바람에 뭐 기회에 같이 이제 가서 좀 좋은 경험을 좀 해보고자 이런 생각으로 가게 됐죠. 홍콩 어때요? 홍콩 하면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나라 네. 아시아 중에서 네. 해외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아시아 국가 중에 홍콩, 네. 싱가포르 대표적이잖아요. 네. 홍콩 하면 되게 막 거기 네. 그 홍콩 섬에 네. 엄청 이렇게 높은 IFC 건물부터 시작해서 막 삐까뻔쩍 하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그곳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네. 어때요? 돈도 많이 주고 막 엄청나게 막 요트 네. 막 여행하고 막 그런 거 하나요? 지금 코로나라서 일단, 못하겠죠? 네,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네. 전 세계에서 집값 비싸기가 그쵸. 제일 높은 네. 가격이 높은 나라가 홍콩이잖아요. 그 다음에 서울이라고 하더라고요. 임의로. 많이 올라왔어요. 네. 홍콩에 계신 분들이 돈을 월급을 혹은 뭐 연봉을 네.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네. 근데 사실 홍콩에 계시잖아요. 지금 네. 이제. 저도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연봉이 올라갔어요. 꽤 많이. 오, 네. 근데 축하드려요. 문제는 이제 그 집을 이제 월세로 하나 구했거든요. 네. 홍콩에서. 네. 월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월급이 대부분 그 월세는 네. 그래서 월세를 내고 나면 네. 사실 뭐 남는 게 없다. 남는 게 없는. 가족분들하고 다 같이 가신 거죠? 저는 이제 아내하고 이제 딸하고 이제 셋이서 이제 이사를 갔는데 네. 지금 저희 집이 한 21평, 7평수. 실평수. 네, 그러니까 뭐 한 한국으로 24평 정도 네, 아파트 네. 되겠죠? 이 정도 아파트 집에 그 아파트 지어진 지는 한 40년? 40년이요? 네, 뭐 잠실의 주공 아파트 같은 오, 오래된 아파트. 네. 홍콩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어른들 말로 썩음썩음하다고 약간 이렇게 엘리베이터는 잘 작동되나요? 네, 엘리베이터도 막 덜컹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있는데 저희가 월세로 한 500만 원 21평 아파트가 500만 원이라고요?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내거든요. 뭐 관리비까지 하면 거의 한 600만 원 될 거예요. 그래서 주차비 이런 차를 못 갖고 다니죠 거기는? 거의. 참고로 월세 500만 원을 내면서 네. 주차비 따로 받죠? 차량을 주차를 하려면 월 주차비 1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 듣고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네. 아니 우리는 아파트에 차 대면 한 두세 대 공짜로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두 대. 뭐 평수에 돈, 따라서 추가적으로 내기도 하지만 100만 원이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홍콩에 있는 친구들은 네. 그 홍콩에선 그 아파트 주차장을 이제 매매하거든요. 매매. 예, 아파트 주차장 한 칸을 매매합니다. 매매. 그래서 아파트를 따로 사고 팔기도 하지만 주차장을 사고 팔기도 해요. 네. 못 살겠다 거기서. 네, 그러니까 아파트 주인은 따로 있고 네. 지하로 내려가면 지하 주차장 주인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 가운데서는 아파트는 또 월세를 주고 월세를 내보내고 네. 또 새로운 월세인을 찾아야 되고 이러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리고 뭐 도배도 장판도 이런 거 똑같거든요. 홍콩도. 그러니까 아예 주차장만 사시는 젊은 분들 많아요. 주차장 관리하기 사실 딱히 없으니까. 없죠. 그냥 뭐 맨 땅이니까 그냥 주차장이 좀 막 시내로 나가면 네. 한 칸 자리가 막 10억씩 20억씩 하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명동 같은데. 10억. 네. 그러니까 명동 한 복판에 있는 네. 꽤 높은 유명한 건물의 지하에 주차장 한 칸. 이걸 제가 살 수가 있고 그걸 이제 10억 주고 사는 거예요. 그게 주변에.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처럼 또 올라요? 오릅니다. 주차장비도 오르고 그러면 명동을 근무하는 직원 중에는 네. 내가 월 200만 원씩 내고 주차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분한테 월세를 내는 거죠. 주차장에 대해.
네. 홍콩은 네. 우리나라도 사실 그 뭐 이 을지로, 명동, 네. 뭐 여의도 이런데 주차비가 좀 비싸잖아요. 네, 네, 몇십만 원씩 하잖아요. 네, 네. 홍콩은이랑 비교하면 뭐 네, 정말 세 발 피네요. 네, 세 발 피죠. 우리나라가 자꾸 홍콩이랑 거의 부동산 가격이 똑같아진다 막 이러는데 네. 그것만은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쵸. 근데 홍콩에서 회사 네. 생활하시면서 네. 에피소드 같은 걸 저희 카메라 돌아가기 전에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네. 월급의 날짜가 네. 명확하지 않다. 네, 우리는 네. 사실 뭐 25일이면 25일 그리고 네. 25일이 주말이면은 그 전날 주거나 하는데 월급의 날짜를 모르신다고요? 네. 제가 그 직장 생활을 올해 이제 18년 차로 직장 생활을 하고 네. 있거든요. 20년 가까이 회사를 다녔는데 어떤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월급날을 직원들이 모르는 상황. 네. 예를 들면 제가 홍콩에서 이직을 했는데 뭐 그냥 뭐 막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옆에 있는 직장 동료한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월급이 우리는 며칠이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동료가 며칠이지?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계약서 이렇게 안 쓰나 봐요. 계약서에 며칠에 계약서에 지급한다. 없었던 것 같아요. 며칠이 없었고 그래서 그 친구가 20 며칠이지 이렇게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친구는 저는 돈이 많구나. 월급 신경 쓰지 월급이 않아요? 들어와도 안 들어와도 통장에 잘 표시가 안 나는 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무 많아서. 네. 아니, 통장에 한 뭐 한 10억 수십억씩 있으니까. 있으면 월급 들어와도 안 그쵸. 티가 안 이렇게 뭐 나는. 이자가 온 건지 이게 기억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아,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옆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옆 친구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친구는 대답이 이렇더라고요. 그 매달 좀 달라. 뭐 어떤 데 그래서 아니 월급이 매달 다르면 어떻게 뭐 계획하고 이랬더니 보통 제가 모든 홍콩에 있는 회사가 그렇다고 장담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중국이나 홍콩계 회사들 대부분 예, 좀 그렇다. 그러니까 홍콩에도 미국 회사가 있고 뭐 영국 회사가 그쵸, 있고 있을 텐데 그런 회사는 아마 안 그럴 것 같은데 제 예상에는 아마 이제 중국이나 홍콩 회사들은 네. 이게 별로 이렇게 막 명확하게 예를 들면 뭐 우리는 월급날이 한국 회사는 주말에 껴 있으면 좀 앞으로 당겨주잖아요. 네. 근데 어떤 날은 당겨서 줄 때도 있고 밀어서 줄 때도 있고 이제 주말에 껴 있으면 그냥 들어오면 아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월급 입금해주는 뭐 이제 일을 해주시는 그 직원분이 휴가를 쓰면 그 다음 날 와서 입금해주고 뭐 이렇게 좀 뭐 너무 이렇게 프리스타일인가요? 약간 좀 아니 한국에서 일만 하시다가 가신 분들 중에서는 아 이거 회사가 뭐 좀 어렵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저 그 몇 달, 그 4달, 5달 다니는 동안에 한 번 월급이 안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늦게 들어와가지고, 이게 저 카드 값을 좀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좀 민망하지만 물어봤더니 타장님께서, 아, 그거 그 직원이 무슨 그 상을 당해가지고, 며칠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당연히 상을 당했으니까. 있을 수 있지? 상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약간 프랑스 느낌 같아요. 그런가요? 프랑스 사람들이 좀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얽매이지 않잖아요. 아, 그런가요? 영국령이었는데 홍콩. 그래서 아 내가 너무 한국에서만 정말 살았나 이렇게 너무 그게 너무 인간미가 없나 뭐 그럼 이렇게 그거 빼고는 홍콩 생활 만족하세요? 너무 일단 낭만적이죠. 그러니까 예, 아직도 뭐 우리 잘 아시는 뭐 장국영님 네 뭐 많으시잖아요. 네. 홍콩 배우들 네. 뭐 심지어 이소룡까지 네.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면 곳곳에 그들의 뭐, 흔적을 볼 수 있는. 포스터 뭐 지금도요 막 뭐 광고 네. 막 은혜감 막 여명 이런 분들이 네. 와 여명 저랑 동시잖아요. 여명. 전혀 달라요? 아, 네. 그래서 아마 여명 이러면 젊은 분들은 이거 보시는 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여명 808 이런 거만 여명이 아시죠? 여명 팔고 그거는 아시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막 곳곳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막 예전에 우리 90년대 2000년 됐을 때 막 유명했던 가수들 막 김민종 씨 이런 분들 막 나오시잖아요. 거기도 옛날 올드 스타들이 많이 나오셔서 저는 추억이 새록새록 저는 네, 홍콩이 되게 재밌는 게 바로 바다도 가깝고 너무 조금만 가면은 바로 막 스탠리 해변 뭐 이런 데 너무 가서 좋죠. 바다를 느끼고 네. 또 바로 차 타고 30분도 안 돼서 정말 도심 바글바글한 그런 빌딩 숲의 느낌도 맞아요. 있고 그래서 홍콩을 되게 좋아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요. 여행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자가격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콩과 한국을 계속 주기적으로 오가면서 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 지금 한국으로 오면은 2주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요. 홍콩으로 가면은 3주 자가격리. 그래서 제가 한 번 갔다 회사를 오면 안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요즘은 다
재택으로 근무하니까 네. 다 이제 혼자 방에서 쓸쓸하게 이제 컴퓨터 하나 놓고 대부분 다 화상회의 요즘 뭐 그쵸, 줌이나 그쵸. 이렇게 미팅을 하니까 네. 그걸로 일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홍콩 라이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내용이 사실 더 많지만 네. 구독자분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안물안궁 빨리 시장 이야기나 좀 해줘라. 네. 왜 나왔냐 궁금하다 하실 것 같아서 바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사실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네네. 제 유튜브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압도적으로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너무나 많은 서학 개미 분들이 생기면서 네. 이것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내가 기준을 세우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가 저는 걱정이 돼요. 김찬현 이사님이 보시기에 네.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이라는 투자 자금이 있을 때 네. 국가별로 포트폴리오를 나누면은 네. 어느 정도 좀 분산을 해야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냥 뭐 샘플하게 그 1,000만 원이면은 보통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네. 국내 주식이 아무래도 정보 접근도 더 빠르고 저희가 뭐 소식들도 더 다른 해외 투자자에 비해서 더 유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 500만 원은 딱 한국 주식으로 절반? 네, 뭐 삼성전자만 사실 수도 있고 네. 뭐 그냥 뭐 코덱스 200 같이 그냥 아주 평이한 그런 네. ETF 뭐 네. 통해서 네. 그냥 500만 원을 투자하시고 원래는 500만 원은 저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좋다 나머지는 이렇게 했었는데 네, 네. 최근에 미국 주식이 정말 좀 비싸졌어요. 네, 그러니까 비싸졌다는 게 뭐 테슬라 가격이 올랐다 이런 게 네. 아니라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주식이 비싸졌다는 그 느낌은 보통 제가 삼프로 TV 출연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네. 있는데 뭐 그 나라의 이제 뭐 GDP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시가총액이 전체에 뭐 지금 이루어져 있는지 네. 예를 들면 미국은 제가 이제 180, 190% 그러니까 전체 미국의 GDP가 100이라고 봤을 때 네. 지금 시가총액이 180, 190 수준이거든요. 오버된 부분이 80%에서 90%다? 네네네. 역사상 미국이 150을 넘었던 때가 없습니다. 심지어. 네. 그러니까 이 지표만 보면 미국은 굉장히 버블이 있는 네, 거죠. 물론 뭐 2000년 뭐 IT 버블 뭐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이럴 때도 다 15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80은 굉장히 높은데 근데 약간 최근에 GDP가 너무 낮아져서 그쵸, 그쵸. 요즘 다 역성장 이러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약간 올라갈 수 있는데 네. 그걸 좀 감안하더라도 뭐 그래도 한 내려도 플러스 한- 마이너스 해도 그래서 150은 좀 넘을 것 높다. 같다. 그래서 그 저는 이제 500만 원 중에 그 300만 원 정도만 미국의 주식에 놓고 네. 한 200만 원 정도는 중국 주식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사실 이제 중국 시장 이야기도 저도 작년부터 계속된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네. 중국 관련한 분도 이제 제가 초빙을 해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나누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영어도 어려운데 중국은 더 어렵고 아, 그쵸.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정보 접근도 어렵고 매매도 사실 그 단어 자꾸 나오려고 그러네. 단주, 그러니까 네. 한 주씩 이렇게 사지 못하는 이런 네. 어려움이 있어서 네. 많이들 못 하시고 그리고 일단 국민 감정 정서상 네. 중국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할 만한 매력은 지금 상대적으로 보면 중국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거는 맞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러다가 저는 지금은 안 해 이렇게 하다가 올 연말쯤 되면은 이게 중국이 올라가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면은 그때 또 이렇게 붐이 일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맞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올해 이제 연초 벽두부터 제가 이제 중국 주식 얘기를 조금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제 중국 주식은 저도 뭐 중국 주식이 더 오를지 내릴지 이걸 맞출 수 있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분명한 거는 미국보다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 좀 비싸다라고 하면 중국 주식은 아직 비싸지가 않습니다.